안녕하십니까. 국제조형협회 박미영입니다. 이 영상은 만점인 1000점을 위함이 아닌 커트라인 600점 이상으로 무조건 합격하기 과정이며 일상이 너무 바빠서 공부가 많이 늦으신 분들, 이미 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재수, 삼수하신 분들, 이제는 조금 지루하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 그래서 쪽집게가 필요하신 분들 무조건 출제됩니다. 시험 직전 스팟 문제로 가볍게 60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응시하는 마토하조 자격증 시험은 크게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0문항 1000점이 만점이고 객관식 80문항, 단답형 20문항이 혼합된 커트라인 600점 이상으로 합격하는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원료의 종류 중 수성 원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제수는 피부 보습의 기초 원료로 거의 모든 화장품에 사용되며 물에 함유되어 있는 용해된 이온 고체 입자, 미생물, 유기물 및 용해된 기체류 등의 모든 불순물을 이온 교환 수지를 통해 여과한 물을 뜻한다. 2번 에탄올은 변성 에탄올과 주정 에탄올로 구분되며 유기용매로 물에 녹지 않는 향료, 색소, 유기안료 등 비극성 물질을 녹이는 기능을 한다. 3번 폴리오른 분자의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갖는 다가 알코올로 화장품의 동결 방지를 위해 첨가하거나 보존제의 보조 역할, 제형 조절제, 용제 및 보습제, 가용화제로 사용된다. 4번 부틸렌 글라이콜은 유가 알코올로 물에 녹으며 글리세린에 비해 끈적임이 적고 가벼운 사용감과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 5번 글리세린은 탄소수가 3개이며 OH기를 3개 가지고 있는 삼가 알코올이며 글리세롤이라고도 하며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부틸렌 글라이콜은 2가 알코올이죠. 그렇다면 유가 알코올은 솔비톨, 헥시톨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중 솔비톨은 기출된 적이 있죠. 중요합니다. 우리 마타조 자격증 시험에서는 기출된 문제는 계속해서 재출제되고 있는 유형을 보입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원료 중 유성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 마타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첫 번째 기출된 문제가 다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된 문제를 변형, 응용시킨 문제들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꼬여있는 문제들, 점수 안 주겠다는 문제입니다. 바로 패스해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정의에 대한 문제이죠. 이 문제는 거의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 출제됩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은 단순 암기 부분으로 점수를 주고자 하는 문제이니 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성 원료의 종류에는 유지, 왁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이 있으며 피부 유연화제, 피막 형성제, 소포제, 광택제, 경도조절제, 유화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활용된다. 2번 실리콘 오일은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유기규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피부 커버력이 높고 사용감, 소포 기능이 우수하며 그 종류로는 디메치콘, 사이클로메치콘, 페닐트리메치콘, 디메틸폴리실록산 등이 있다. 3번 왁스류 중 식물성 왁스로는 칸데릴라 왁스, 호호바 오일, 비즈왁스, 카나우바 왁스, 칸데릴라 왁스, 라놀린이 있다. 4번 고급 지방산은 대부분 동물성 유지의 주성분이고 지방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며 탄소수가 12개 이상으로 아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가 있다. 5번 왁스류 중 석유화 왁스로는 파라핀 왁스,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가 있고 미네랄 광물 유래 왁스는 오즈케라이트, 세레신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비즈왁스와 라놀린은 동물성이죠.
동물성, 식물성 왁스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으니 3번 보기와 같은 자주 등장하는 종류 이름은 눈으로 기억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객관식이나 보기를 주고 선택하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화장품의 유성료 중 무색, 무취로 유성감이 강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탄화수소는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1단원에서 다뤘던 안전 용기 포장 기억하시나요? 5세 미만의 어린이, 아세톤, 액체, 21cm 스톡스, 메칠사리실레이트 5%, 그리고 탄화수소 10% 함유 제품은 안전 용기 포장해야 한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제시되는 탄화수소의 종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 미네랄 오일, 아이소파라핀, 페트롤라튬, 아이소헥사데칸, 스쿠알렌, 스쿠알란.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스쿠알란. 탄소 6개의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로 쉽게 산패되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식품으로 사용된다. 2번 아이소헥사데칸. 얇게 발려지는 특성으로 파운데이션, 선크림, 헤어 컨디셔너, 비비크림 등에 사용되며 탄소 16개로 이루어져 있다. 3번 페트롤라튬. 피부 연화제, 수분 증발 억제제로 사용하는 반고상의 화합물로 장기간 사용 시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4번 아이소파라핀. 미네랄 오일에 비해 휘발성이 높아 마스카라, 아이라너에 많이 사용되는 용제이다. 5번 미네랄 오일. 탄소수 15개에서 30개의 포화탄화수소로 쉽게 산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물과 쉽게 유화되고 흡수가 빨라 화장품에 많이 이용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스쿠알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이것은 분자 내에 물과 친한 친수기와 오일 기름과 친한 소수기를 동시에 갖는 물질로 이러한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 장력을 낮추어 두 액체를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서로 같은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으로 화장품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표면 장력이 높은 물질은 빠르게 분리가 일어난다. 정답은 계면 활성제와 표면 장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진 계면 활성제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계면 활성제는 5가지로 크게 분류되며 양이온,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계, 천연 계면 활성제로 분류됩니다. 이 5가지 특징과 종류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자 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며 pH에 따라 특성이 변하며 세정력, 살균력이 있지만 다른 이온 계면 활성제에 비해 피부 자극이 적어 영유아 및 어린이용 세정 제품 등에 주로 이용된다. 정답은 3번 양쪽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추가로 피부 자극도가 가장 큰 것은 양이온 계면 활성제, 그리고 세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이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별 2개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객관식이냐 단답형의 주관식이냐의 변화만 있을 뿐 매회에 기출되고 있습니다. 수용액 내에 계면 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분자 간 구형 집합체인 무엇을 형성한다. 이것이 형성되기 위한 계면 활성제의 농도를 무엇이라 하며 이 농도 이상에서는 계면 활성제를 더 투입하더라도 표면 장력은 변화하지 않는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미셸과 임계미셸 농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보기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가용화, 유화, 분산, 거품, 에멀전, 가용화제, 유화제, 분산제. 이 키워드 모두가 주관식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명을 먼저 읽고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지 키워드를 적어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제의 약간의 난용성 물질인 향, 오일 등을 용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투명한 형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가 이것이다. 이것은 서로 혼합되지 않은 성격의 전혀 다른 두 액체 중 한 액체가 다른 액체에 섞여 있는 것처럼 골고루 균일하게 분산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고체가 액체 속에 퍼져 있는 현상을 의미하고 화장품에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네일 에나멜 등이 있다. 안료를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가 이것이다. 액체가 서로 다른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는 이것이라 하며 에멀전 제품류의 물과 오일을 혼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사용된다. 또한 기체가 액체 속에 분산된 경우를 이것이라 한다. 보기에 있는 키워드를 괄호 안에 알맞게 넣어주십시오. 8번입니다. 보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습제는 화장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현재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보습제로 크게 세 가지의 폴리올류, 천연보습인자, 고분자류의 보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만한 성분으로는 수분제로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피부정백 대체제로 세라마이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보습제는 폴리올류, 천연보습인자, 고분자류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2번, 글리세린은 미생물 발효로 생산되는 다당류로 점성이 커서 세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어 화장품의 보습제로 많이 사용된다. 3번, 피부장벽 대체제로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세라마이드는 아토피와 같은 건조로 인한 피부질환에 추천된다. 4번,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은 보습의 기능도 있지만 제품의 점성을 높이거나 사용감 개선, 피막 형성을 위해 사용된다. 5번, 보습제는 목적에 따라 수분 차단제, 피부 컨디셔닝제, 피부 유연화제, 수분제, 장벽 대체제 등이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히알루론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기 4번에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의 표준 명칭이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빨간 괄호는 주관식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9번입니다. 비타민 및 유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비타민 및 유도체에 관한 문제는 수용성과 지용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수 기출되는 유도체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코페롤 유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토코페롤 아제테이트, 레티놀은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그리고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에틸 아스코빅 에테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6, 비타민 B7 등. 2번 지용성 비타민, 레티놀, 칼리페놀, 토코페롤, 필로키논, 리놀레산, 코발라민. 레티놀 유도체,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4번 토코페롤 유도체, 토코페릴 아스테이트. 5번 비타민 C 유도체, 에틸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테이트. 정답은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대부분의 비타민 B 라인은 수용성이죠. 10번입니다. 화장품 원료 중 보존제를 2가지 이상 혼합 시 이에 대한 장점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미생물의 생성 억제 및 사멸, 2번 다양한 저항성균에 대한 항균 및 생성 억제, 3번 피부 외층의 수분 보유 증대, 4번 생화학적 항균 상승 효과 발생, 5번 보존제 총 사용량의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고시를 살펴보면 몇 가지 안 되니 반드시 다 외워야 합니다.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내 미생물의 증식으로 일어나는 부패균 발육을 억제, 살균 작용하는 보존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이것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는 살균 보존제로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메칠 이소치아 졸리논과 몇 대의 몇의 혼합물로 사용되며 주로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 가능하고 배합 한도는 몇 프로의 사용 한도가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논란이 있었으며 흡입 시 독성을 유발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정확한 명칭과 비율 기억하셔야 합니다. 12번입니다. 화장품 유통과정 또는 화장품 사용 동안에 화장품 변질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장품에서 보존제는 부패와 가장 연관성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당연, 단골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보존제 중 이 문제에서 제시되는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용 한도, 숫자까지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마타주 시험 4단원에 다시 연계되는 부분으로 지금부터 단단히 쌓아가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징크피루치온. 비듬균을 억제, 탈모 증상에 도움 주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보존제로 0.5%, 화장품의 총 징크피루치온으로서 1% 배합 한도가 있다. 그 외에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2번 벤질알코올. 보존제로 사용 시 1%,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용제로 사용 시 10%의 사용 한도가 있으며 씻어낸 화장품 경우 0.01%,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경우 0.001% 초과 시 반드시 전 성분에 표기해야 한다. 3번 벤질코늄 클로라이드. 손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며 분사형 용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후 씻어낸 제품의 0.1%, 기타 제품의 0.02% 이하의 배합 한도가 있다. 4번 살리실릭 애시드. 보존제로 사용 시 0.5%, 샴푸 제외 영유아 및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불가능하다. 씻어내는 제품 2%, 씻어내는 두발효 제품 3%, 여드름 기능성 씻어내는 제품의 0.5%, 탈모 기능성으로 사용 시 3% 배합 한도가 있다. 5번 페녹시 에탄올. 어린이 화장품, 물휴지 등 다양한 제품류의 살균 보존제로 사용되며 배합 한도는 1%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분사형 용기 사용할 수 없다. 추가 항목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기타 제품에 0.05% 이하의 배합 한도가 있습니다. 벤질알코올 같은 경우는 살균 보존제 배합 한도 1%가 1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보존제 5가지 배합 한도 숫자 반드시 암기 부분입니다. 천점만점 목표이신 분은 법제처 검색해서 보존제 몇십 가지의 종류와 그 사용한다 다 외우셔야 할 것 같고 600점 목표이신 분은 이 5가지는 무조건 다 암기입니다. 13번입니다. 색소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타르색소, 기질, 순색소, 염료, 알루미늄 레이크, 안료, 희석제. 이것은 물, 오일, 알코올에 용어되며 틴트를 제외한 색조 화장품에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수, 로션, 샴푸 등의 소량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 생성물에 유래되었거나 유기 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한다. 이것은 타르색소의 나트륨, 갈륨, 알루미늄 또는 지르코늄염을 기질의 흡착, 공칭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해 확산시키는 색소를 말한다. 이것은 알루미늄이 결합하여 흡착시킨 색소이다. 이것은 레이크 제조 시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키워드 모두 단답형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4번입니다. 무기안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기안료는 안료별로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가지 체질안료, 착색안료, 백색안료가 있죠. 물론 단답형 주관식 가능성도 있으니 그 종류와 특징까지 설명을 읽고 키워드를 적을 수 있을 정도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무기안료 중 착색안료는 황색 산화철, 회색 산화철, 적색 산화철이 있다. 2번 체질안료는 착색의 목적보다 제품의 제형을 유지하는 베이스로 사용되며 마이카, 탈크, 카올린, 탄산칼슘, 무수규산 등이 있다. 3번 체질안료 중 탈크는 매끄러운 사용감과 흡수력이 좋아 베이비 파우더, 트웨이 케이크 등 메이크업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4번 백색 안료로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가 대표적이며 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5번 체질안료 중 마이카는 뭉침 현상이 없고 파우더 제품에 주로 이용되며 카올린은 땀이나 피지에 흡수력이 좋고 주로 머드팩에 많이 사용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황색, 흑색, 적색 산화철이죠. 15번입니다. 각 제시된 화장품 사용 제한이 있는 색소를 보기에서 찾아 분류하시오. 자, 문제 유형을 보시면 사용 제한이 있는 색소를 종류별로 모두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점막에 사용할 수 없는, 화장 비누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찾아서 분류하시면 됩니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영유아용 어린이는 적색 2호, 적색 102호, 점막, 등색 401호, 화장 비누 키워드를 읽으시면 피그먼트 적색 5호, 피그먼트 녹색 7호, 피그먼트 자색 23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6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고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설명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1번 천연 함량 비율이란 천연 원료 비율과 천연 유래 원료 비율과 마지막 무엇에 대한 합을 말한다. 2번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허용 기타 원료 및 허용 합성 원료는 몇 프로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3번 미네랄 원료는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4번 이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기타 원료에는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가 있다. 5번 이것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지만 고시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보기 1번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 천연 유래, 물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보기 3번에 물리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미네랄 원료라 하고 그렇다면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는 미네랄 유래 원료라고 하죠. 보기 4번 허용 기타 원료는 무엇일까요? 합성 원료이지만 대체 불가하기에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는 원료인데 이 중 유기농 안 되고 천연 화장품에만 사용 가능한 세 가지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라는 문제였습니다. 17번입니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보존제 및 변성제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무엇인가? 매우 중요하죠.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허용되는 합성 원료가 보기에 제시될 건데 그중 허용하지 않는 원료를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벤조익 애시드, 2번 테트라쇼듐 글루타메이트 아세테이트, 3번 이소프로필 알코올, 4번 데하이드로아세틱 애시드 및 그 염류, 5번 페녹시 에탄올. 한 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고 나머지는 허용 합성 원료입니다. 정답은 5번 페녹시 에탄올입니다. 벤조익 애시드와 함께 보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가 3가지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사용 제한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소 기출되는 부분입니다. 18번입니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금지되는 공정이 아닌 것은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GMO 제품류로 만들어진 오일류, 추출물. 2번 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 3번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4번 니트로스 아민류 배합 및 생성. 5번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 지속성인 1에서 1000 나노미터의 물질 배합. 정답은 5번입니다. 1에서 100 나노미터의 물질 배합인 부분이죠. 보기 3번의 경우 이 5가지만 분사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분사제 사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유심히 봐줘야 합니다. 19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고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모두 고르시오. 과산화수소, 석회장석유, 소듐 카보네이트, 시트릭 애시드, 염산, 프로필렌 옥사이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정유, 무기산과 알칼리, 계면활성제, 락틱 엑시드, 과초산. 이 중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고르셔야 합니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석회장석유, 소듐 카보네이트,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을 의미하죠. 포타슘, 가성가리, 정유, 아로마 에센셜 오일, 락틱 애시드, 젖산이죠. 과초산, 식초입니다. 20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이것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천연 유기농 함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수로 제품의 전면부나 그 외에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 화장품 기준에 따라 천연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ISO 16128. 22년도에 새로 도입이 됐었죠. 신설됐으니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마토아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서는 유기농 함량 비율을 구하시오. 이와 같은 계산 문제가 몇 개 출제됩니다. 100문항을 다 풀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평균 소요시간 1분이 적당한데 계산 문제는 간단해도 4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점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과 효율성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 문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산 문제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